2015년 10월 17일 도쿄 국제지질학회 메인홀 무대 위 67세의 야마모토 히로시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소장, 일본 지진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의 뒤로 일본 지진 예측 시스템 100년의 역사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펼쳐졌죠.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 예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에서 단련된 직관의 영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구학자들이, 중국 연구진들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때 청중석 뒤편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32세의 최지혁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그의 명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기가 선명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야마모토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물론이죠.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양자 컴퓨팅 기반 지질 예측 모델은 기존 방식보다 오차 범위를 110로 줄였습니다. 일본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순간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하하, 양자 컴퓨팅. 한국이? 그는 청중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한국에서 지진 예측을 하겠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학자가, 영국 교수가, 프랑스 연구원들이 웃었습니다. 최 박사님이라고 하셨죠? 당신네 나라는 지진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몇 번이나 있었죠? 최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객관적? 하하하. 야마모토 교수가 마이크에 대고 크게 웃었습니다. 지진은 데이터만으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땅의 언어를 읽는 예술이에요.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감히 우리 영역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건방지군.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최지혁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도카이 해구 지각 변동 감지.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87.3%. 예상 시점 2025년 11월. 정확히 10년 후였습니다. 10년. 오마나미 파멸로 바뀌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2015년 10월 18일 최지혁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회에서의 모욕.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니까요. 그날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에 4,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했죠. 지진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지진 예측입니까?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지진이 없다는 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로 극복해야 합니다.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 1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전 최지혁 박사의 시스템은 이를 예측했습니다. 포항 일대 규모 5.35, 6의 지진 발생 가능성 89.7%.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긴급 안전 점검. 노후 건물의 긴급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진 건물은 단 3개. 사망자는 0명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시했겠죠. 운이 좋았군. 규모 5.4 정도는 일본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2018년 최 박사의 시스템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2세대 도입, 연산 속도 47배 향상, AI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지구 내부 데이터 분석 정확도 92%로 상승, 그리고 도카이 해구에 대한 경고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2월 사이 진도 8.5 이상의 대지진 발생 확률 91.2%. 최 박사는 이 데이터를 일본 기상청에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두 번째 경고를 보냈습니다. 발생 확률 93.8%로 상승. 예상 시점 2025년 11월.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측의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진 예측 시스템은 향후 5년 내 도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18% 미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혼란. 최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그 시기,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검사 체계, IT 기반 동선 추적. 세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스템, K 시스템, 기술, 행정, 국민 신뢰가 하나로 결합된 완벽한 재난 대응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진 예측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최 박사의 연구팀은 5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은 8,9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컴퓨터 3대가 대전 연구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카이 해구에 대한 예측은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오차 범위 5일, 발생 확률 96.8%. 2024년 1월 최 박사는 세 번째 경고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야마모토 교수에게 직접, 교수님, 10년 전 학회에서의 일은 상관없습니다.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 데이터를 검토해 주십시오. 3주 후 야마모토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최 박사, 그만하시오. 당신의 집착은 이미 학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소. 10년 전 그 양자 컴퓨팅인가 하는 허황된 이론으로 지진을 예측한다고? 일본을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국의 원전이나 점검하시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최지혁 박사는 그 이메일을 읽고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경고를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6월 한국 정부는 극비리의 해외 재난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조대원 3,000명, 의료진 800명, 기술자 1,200명. 그들은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일본의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 최종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도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시 한국 구조대 투입 72시간 내 현장 도착. 예측 시스템 일본 정부 이양 48시간 내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최지혁 박사의 시스템이 최종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오차 범위 4시간. 진도 9.1점 발생 확률 99.2%. 거의 확정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최 박사는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 3글자. 마지막 경고. 본문에는 53페이지 분량의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11월 23일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그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읽지도 않고. 2025년 10월 15일 오전 3시 47분.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지혁 박사의 연구실. 갑자기 모든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경보 도카이 해구, 지각 변동 급증. 예측 시점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오차 범위 36시간. 발생 확률 98.7%. 최 박사는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입니까? 최지혁입니다. 코드 레드 발령합니다. 코드 레드. 10년간 준비해온 일본 대지진 대응 프로토콜의 발동 코드였습니다. 30분 후 청와대 지하 벙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최 박사, 확신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99%입니다. 1%는? 과학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 통보합니까?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오전 8시 극비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일본 현지 한국 교민 8만 7천 명에게 개별 연락.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면 해안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내륙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닌 정부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오전 10시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 문서 전달.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23일 전후 도카이 해구에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지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답변은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 및 관련 전문기관의 종합 분석 결과 해당 시기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후 3시 일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근거 불명확한 지진 경고로 교민 사회 혼란 야기. 일본 전문가들, 한국의 지진 예측을 일축. 비과학적 주장. 하지만 한국 교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월호를 기억했습니다. 메르스를 기억했습니다. 코로나를 기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력히 권고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10월 20일 도쿄 한인의 긴급회의. 정부를 믿읍시다. K방역이 우리를 구했듯이 K시스템이 또 우리를 구할 겁니다. 10월 25일 일본 현지 한국 교민의 67%인 5만 8천 명이 내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조롱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히스테리,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하지만 야마모토 교수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니, 설마, 한국이, 그 최지혁이? 10년 전, 그 건방진 젊은이가? 불가능해.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의 최첨단 시스템이 보여주는 결과, 향후 3개월 내 도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확률 11.3%. 안심했습니다. 11%. 무시해도 되는 수치. 11월 1일, 한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해외재난대응특별팀 11월 20일부터 대기 발령. 일본행 전세기 15대 준비 완료. 11월 10일, 한국 교민 대피율 73%. 일본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일본 내각회의. 한국이 또 이상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아무런 이상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같은 시각, 대전연구소. 최지혁 박사의 모니터. 최종 예측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진도 9.1. 쓰나미 최고 높이 34m. 발생 확률 99.4%. 거의 확정. 11월 20일 한국 구조대 3,000명이 대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11월 22일 한국 교민 대피율 81%. 11월 23일 오전 8시. 도쿄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학생들은 등교했고, 상점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했지. 최지혁이?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23분. 오후 2시 30분. 기다려보지 뭐. 아무 일도 없으면 그 건방진 한국인에게 사과 요구 서한이라도 보내야겠어. 오후 12시, 점심시간. 도쿄 시내의 식당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후 1시, 야마모토 교수는 제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33분,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1분 남았군. 어디 볼까? 오후 2시 34분 00초,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초 동안은 누구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진이네. 일본인들에게 지진은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0초가 지나도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초, 30초,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0초, 건물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50초, 야마모토 교수의 연구실, 책장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60초,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70초,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0초, 야마모토 교수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손에 든 휴대폰 화면, 진도 9.3, 그리고 메시지 한 통, 최지혁 박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즉시 내륙으로 대피하십시오. 38분 후 쓰나미가 도달합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90초, 지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깨진 유리창,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최지혁 박사의 메시지. 38분 후 쓰나미.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6분. 쓰나미 도달 예상 시각 오후 3시 12분. 설마. 그것까지? 그는 일본 기상청 긴급 재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쓰나미 경보 발령. 해안가 주민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예상 도달 시각. 계산 중. 계산 중? 한국은 이미 정확한 시각까지 예측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아직도 계산 중? 오후 2시 42분. 일본 총리실 긴급 재난 대책 회의. 피해. 규모는? 집계 중입니다. 사상자는? 통신 두절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쓰나미 예상 높이는? 계산 중입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빌어먹을. 우리가 100년간 준비한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오후 3시 12분 34초. 정확히 최지혁 박사가 예측한 그 시각. 높이 31.4m의 쓰나미가 도쿄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1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벽. 하지만 그곳에는 한국 교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81%가 이미 내륙으로 대피한 상태였으니까요. 오후 4시. 일본 정부 긴급재난본부. 사상자 집계. 최소 4만 명으로 추정. 실종자. 집계 불가. 통신 복구. 72시간 소요 예상.
총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국에 지원 요청하시오.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에나 도착 가능하답니다. 중국은? 72시간 후, 유럽은? 96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네. 한국 정부가 구조대와 의료진, 그리고 지진 예측 전문가를 즉시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리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한국이? 벌써? 이미 3,000명의 구조대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기 15대가 인천공항에서 출발 대기 중이라고. 그들은? 어떻게? 참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측 시스템이. 총리가 그 서류를 봤습니다. 보고서 제목 한국 지질학자 최지혁 박사의 지진 예측 정확도 분석. 그 아래 작은 글씨.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7건의 지진 예측. 적중률 100%. 평균 오차 0.3%. 100%. 총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2시간 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합니다. 오후 6시. 야마모토 교수는 무너진 연구소 잔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일본 총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한국 최지혁 박사에게 직접 연락하시오. 지금 당장. 총리님, 제가 그분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오. 여진이 계속되고 있소. 언제 또 큰 지진이 올지, 쓰나미가 올지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오. 당신의 시스템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지혁 박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내뱉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 건방지군. 후발주자가 감히 일본을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국 원전이나 점검하시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7세 노학자가 일본 지진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무너진 연구소 잔해 속에서 울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오전 9시 47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최지혁 박사와 한국 전문가팀 37명이 일본행 전세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3,000명은 이미 먼저 출발한 상태. 최 박사팀은 마지막 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팀. 여진을 예측하고 일본 시스템을 재구축할 팀. 바로 그때 입국장 한쪽에서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 교수. 그는 밤새 도쿄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총리의 명령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봤는데 일본 지진 전문가 아니야? 왜 저기 있지? 야마모토 교수와 최지혁 박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공항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5m, 4m, 3m, 2m, 1m. 최 박사 앞 1m 지점.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인 승객들이, 한국인들이, 공항 직원들이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최 박사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67세 노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완전한 굴복. 10년 전, 제가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건방지다고. 후발주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어리석음이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경고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작년에도, 지난달에도.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국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여진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우리 자랑하던 100년 역사의 시스템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 박사님,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을 구해 주십시오. 공항 로비 2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기술만이
당신의 기술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최지혁 박사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교수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야마모토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박사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일은 있겠습니다. 최 박사가 야마모토 교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야마모토 교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문제입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경은 없습니다. 과거의 오만함도, 현재의 자존심도 이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야마모토 교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학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웃이든, 어떤 과거가 있든. 최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생명을 구합시다. 그 순간, 공항 로비에 있던 200여 명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박수쳤습니다. 일본인들이 박수쳤습니다. 외국인들이 박수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인천공항 입국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최 박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후, 최지혁 박사팀을 태운 전세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도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기내에서 최 박사가 야마모토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11월 25일 오전 4시 23분에 진도 6.7의 여진이 있을 겁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벌써 예측이? 우리 시스템은 이미 향후 3개월간의 여진을 모두 예측했습니다. 총 37회, 그중 진도 6.0 이상이 12회입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10년입니다, 교수님. 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간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야마모토 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10년간 무엇을 했던가. 11월 24일 오후 3시 17분. 도쿄 임시 재난대책본부. 한국 전문가팀이 도착하자마자 장비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3대가 공수되었습니다. AI 지질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일본 과학자 47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한 달을 걸려도 예측하지 못한 지진을 한국은 어떻게 예측했을까? 오후 3시 54분. 37분 만에 첫 번째 결과가 출력되었습니다. 11월 25일 오전 4시 23분 14초. 진도 6.7의 여진 발생 예상. 발생 위치 도쿄만 북서쪽 34.7km 지점. 깊이 12.3km. 쓰나미 위험도 8% 무시 가능. 대피 권고 구역. 일본 과학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게 37분 만에? 우리는 슈퍼컴퓨터로 3일을 돌려도. 한 일본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님, 이 정확도는 내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 박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1월 25일 오전 4시 23분 14초. 정확히 예측된 바로 그 시각. 도쿄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진도 6.8. 오차 0.1. 시간 오차 14초. 하지만 이미 해당 지역 주민 8만 3천 명은 전부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예측을 믿고 사상자 0명. 일본 재난방송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전문가팀의 정확한 예측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반 지진 예측 시스템은 오차 범위 0.1%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CNN South Korea's Earthquake Prediction, A Miracle of Science. BBC How did South Korea predict the earthquake with 99.9% accuracy?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1월 26일 오후 2시 17분. 최 박사 시스템이 두 번째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7시 18분 23초. 진도 7.2. 오사카 남쪽 해역 67km 지점. 쓰나미 예상 높이 12.3m. 일본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와 인근 5개 현, 총 347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예측 시스템의 경고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즉시 대피하십시오. 11월 27일 347만 명의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란은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 K-대피 시스템까지 제공했으니까요.
347만 명 각자의 휴대폰에 개인별 맞춤 대피 경로가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의 최적 대피 경로 북동쪽 3.2km, 히가시 초등학교. 예상 소요 시간 23분. 출발 권장 시각 11월 27일 오후 2시 30분. AI가 계산한 완벽한 대피 계획. 11월 28일 오후 7시 18분 34초. 지진 발생. 진도 7.3. 오차 0.1. 오후 7시 42분. 쓰나미 도달. 높이 11.7m. 하지만 해안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상자 3명. 대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 추산 최소 4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 42,000명. 한국이 구한 생명.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게 생명의 빚을 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시스템이, 한국의 과학자들이 우리 국민 5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2월 1일 세 번째 예측. 12월 3일 새벽 2시 41분 진도 6.3 홋카이도 동쪽 해역. 12월 3일 새벽 2시 41분 08초 적중. 12월 8일 네 번째 예측. 적중. 12월 15일 다섯 번째 적중. 12월 22일 여섯 번째 적중. 12월 29일 일곱 번째 적중. 연속 7회. 평균 오차 0.12%. 예측 정확도 99.88%.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신의 영역에 도달하다. 일본 지진학 100년 역사. 한국 앞에 무릎 꿇다. K기술이 구한 생명. 누적 13만 명 돌파. 하지만 최지혁 박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난 10년간 묵묵히 투자해온 결과입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일본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최 박사를 조롱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100년 역사는 오만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10년 역사로 우리 10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답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K 시스템.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믿고 투자하는 정부. 그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IT 인프라. 이것이 K 시스템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지진으로 인한 재난 지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일본 재난지원금 신청.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시청 방문 서류 작성 신원 확인 피해 확인 심사 승인 지급. 평균 소요 시간 23일. 한국 시스템 도입 후. 휴대폰 앱 실행 얼굴 인식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AI 피해 자동 산정 득시 승인 3분 후 지급. 평균 소요 시간 3분 17초. 일본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도쿄 시민 다나카 씨 47세. 그는 집이 반파되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으로 신청했다면 2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재난 지원 앱을 실행했습니다.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AI가 그의 집 피해 정도를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으로 자동 분석했습니다. 피해 등급비, 지원금 847만 엔, 승인되었습니다. 3분 12초 만에 그의 계좌에 847만 엔이 입금되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오사카 시민 스키 씨 52세.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유가족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시스템 28일 소요, 예상. 한국 시스템 4분 37초. 유가족 지원금 1240만 엔. 승인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키 씨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12월 15일. 일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 장관이 답했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암호화됩니다. 본인과 시스템만 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원천 차단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일본 장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이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종이 문화가 강합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효율을 택했습니다. 12월 20일 가상의 외국 공무원 인터뷰가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한국의 IT 행정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공무원 장 피에르, 파리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2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3분입니다. 이것은 SF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섬기는 IT를 구현했습니다. 그들의 투명 행정은 우리가 수십 년간 바라만 봤던 꿈입니다. 미국 공무원 제임스 존슨. 미국도 IT 강국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 시스템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IT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IT로 국민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공무원 사토 켄지. 저는 30년간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은 국민이 아니라 관료주의였다는 것을. 2026년 1월 5일,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K행정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만세. 빨리 도입해주세요. 시청 가는 게 지옥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식민 지배하는 건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편한 지배라면 환영합니다. 마지막 댓글에 1만 8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의제 한국의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UN 국제재난표준으로 채택, 찬성 187개국, 반대 0개국, 기권 6개국, 압도적 가결, UN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K시스템은 인류의 시스템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지혁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의 옆에 야마모토 교수가 섰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K시스템의 진정한 힘입니다. 박수가 7분간 이어졌습니다. 2026년 6월, 도쿄 재건 현장. 한국 건설사들이 지진에 강한 K건축 기술로 도쿄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2026년 10월, 스톡홀름 노벨상 시상식. 노벨 평화상 수상자, 대한민국 최지혁 박사. 기립박수. 최 박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상을 한국 국민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상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신뢰의 승리입니다.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K시스템으로. 그리고 전 세계 147개국이 K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최지혁 박사와 야마모토 교수는 이제 동료였습니다. 아니, 친구였습니다. 교수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지. 이번 데이터는 정말 흥미로운데. 두 사람이 웃으며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10년 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조롱당하던 그날부터 세계가 한국에 무릎 꿇는 이날까지. CNN 특별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 한국은 경쟁국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장 첨단화된 기술로 가장 따뜻한 인류애를 증명했습니다. 도쿄 시내 전경. K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야경. 그것은 품격이었습니다. UN 본부. 21세기 진정한 강국은 무기가 아닌 시스템으로 증명됩니다. 노벨상 시상식 장면. 힘이 아닌 품격으로 인정받습니다. K시스템 5만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다. 대한민국, 세계가 인정한 진정한 리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